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생산자 및 기업가 친구 여러분. 중국인들이 수세기 동안 완성해온 고대 기술을 사용하여 닭의 알 생산량을 10배 늘릴 수 있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믿기지 않죠?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 자신의 농장에서 이 혁명적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달려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금류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데 제 삶을 바쳤습니다. 저는 최고의 마스터 농부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를 여행했으며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내용이 양계업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같은 수의 암탉을 사용하여 농장의 일일 평균 50가의 생산량에서 매일 500개 이상의 알을 생산하도록 전환시킨 조상들의 중국 기술을 정확히 공개할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같은 수의 닭이 10배 더 많은 알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콘텐츠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비밀들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혁명적인 기술들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비디오의 매 순간이 순수한 가치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없습니다. 제가 공유할 모든 것은 암탉이 5마리든 500마리든 상관없이 즉시 구현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아 제가 가르쳐드릴 모든 것을 메모해 두세요. 이 고대 중국 기술이 여러분의 가금류 생산을 완전히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제 삶을 영원히 바꾼 이 기술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약 8년 전 제 농장은 지금까지 겪었던 최악의 위기 중 하나를 겪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200마리 이상의 산란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주에는 예상 생산량의 30%에도 겨우 도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사료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환경 조건을 조정하고 다른 조명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전문 수의사들과 상담했지만 아무것도 일관되게 작동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투자와 열정이 나날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은 엄청났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시기에 저는 중국 산둥성 양계 생산자들과의 지식 교환에 참여하라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행 경비가 상당한 투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수락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말 그대로 양계업에 대한 제 모든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중국 생산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알을 생산하는 암탉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 생산량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4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6대 생산자인 리 웨이 스승님은 그 방문 동안 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그의 비범한 결과뿐만 아니라 닭을 기르는 그의 완전히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각 암탉이 단순히 생산동물이 아니라 최대 생산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요인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요구하는 복잡한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농장에 머무는 3주 동안 저는 그의 방법론의 모든 측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거나 심지어 미신적인 관행으로 보였던 것들이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점차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암탉의 생리적 모든 측면을 자연적으로 최적화하는 가금류 생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국 기술의 근본적인 기초는 그들이 오기의 균형이라고 부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름은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시에 최적화될 때 최대 알 생산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드는 5가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측면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는 영양 에너지입니다. 중국인들은 암탉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 각 특정 영양소가 새의 일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알 생산의 품질, 양, 빈도에 정확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리 스승님은 암탉이 달의 위상, 날씨 조건, 심지어 새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매우 특정한 영양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암탉에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2년 된 암탉에게는 완전히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를 통해 그들은 각 암탉을 최적의 생산 최고점에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료를 조절합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리 스승님이 암탉의 행동, 외모, 생산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매일 사료 구성을 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실험을 통해 완벽하게 다듬은 전통 곡물, 약초, 특정 미네랄 및 천연 보충제를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사료가 무엇을 먹이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특정 조합으로 먹이느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암탉이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과 일치하는 최적의 사료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암탉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양소 흡수를 최대 4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는 환경 에너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깨끗하고 안전한 닭장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중국인들은 물리적 환경의 각 측면이 알 생산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닭장의 방향, 둥지의 배치, 횃대의 높이, 사용된 재료의 질감, 심지어 환경의 주된 색상까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산을 자극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계산됩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작은 환경 변화가 생산성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리 스승님은 단순히 급수기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물 섭취량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알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탉은 물을 어디서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대해 매우 특정한 본능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선호도를 존중함으로써 생산성을 크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환경 에너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중국인들은 표준 인공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절적 변화와 하루 동안의 점진적인 강도 변화를 포함하여 자연 햇빛 패턴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매혹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생산의 다른 측면을 자극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빛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정 빛 스펙트럼은 알 생산을 자극하는 반면 다른 스펙트럼은 그 껍질 품질이나 내용물의 영양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이 조명 관리의 정밀함은 처음에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지만 이후에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는 사회적 에너지입니다. 이 측면은 저에게 완전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역학이 가금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암탉이 복잡한 계층 구조와 특정 상호작용 요구를 가진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될 때 암탉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품질의 알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리 스승님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암탉들 간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암탉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암탉은 알을 현저히 적게 생산합니다. 둥지 공간에 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암탉도 생산량을 줄입니다. 심지어 수탉의 존재도 최적화될 수 있는 특정 효과를 가집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닭장의 사회적 역학을 관리하는 특정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계층을 방해하지 않고 새로운 암탉을 도입하는 방법, 문제가 있는 암탉을 식별하고 격리하는 기술, 그리고
파괴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서로를 지지하는 사회 집단을 만드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제가 배운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순환그룹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암탉을 영구적으로 함께 두는 대신 다른 구역과 활동을 번갈아 가며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경쟁을 줄이고 더 개별화된 관심을 가능하게 하며 암탉들이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도록 합니다. 네 번째 에너지는 시간 에너지입니다. 이 개념은 모든 활동을 암탉의 자연적인 리듬과 더 넓은 환경 주기에 맞춰 동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암탉이 존중되고 최적화될 때 비범한 생산량으로 이어지는 매우 특정한 자연 주기를 가지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주기에는 명백한 일일 리듬뿐만 아니라 주간, 월간, 계절별, 심지어 연간 패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암탉이 일주일 중 자연적으로 더 생산적인 경향이 있는 요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 스승님은 이러한 자연적인 생산성 최고점을 활용하기 위해 사료 공급과 활동을 미묘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달의 패턴을 식별했는데 이는 제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나중에 제 농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입니다. 계절 변화 또한 매우 정교하게 다루어집니다. 1년 중 다른 시기에 암탉의 자연적인 경향과 싸우는 대신 중국 생산자들은 이러한 자연 주기에 맞춰 기대치와 방법을 조정합니다. 겨울 동안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때 암탉을 인위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특정 기술들이 구현됩니다. 봄 동안 암탉이 자연적으로 더 번식 활동적인 시기에는 이러한 조건이 생산량과 품질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는 통합 건강 에너지입니다. 이 측면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암탉이 유전적 생산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예방의학, 약초, 새에 맞게 조절된 침술 기술, 그리고 반응적으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암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조기 진단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리 스승님이 암탉의 행동, 외모, 생산 패턴을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매일 건강 진단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건강 문제를 식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 중 하나는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알 생산을 자연적으로 자극하는 특정 약초의 사용이었습니다. 이 약초들은 매일의 사료에 직접 통합되어 지속적인 예방의학 시스템을 만듭니다. 리 스승님은 또한 암탉의 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사지 및 신체 조작 기술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과도하게 보였지만 제가 제 농장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는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이 5가지 에너지의 통합이야말로 중국 기술의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각 에너지는 그 자체로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적절하게 결합되고 균형을 이룰 때 시너지 효과는 생산성을 비정상적으로 곱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리 스승님은 저에게 생산량이 낮았던 암탉 그룹에 이러한 기술들을 직접 적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주도 채 안 되어 이 그룹의 생산량은 3배로 늘었고 알의 품질은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이 기술이 경직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황에서 각 암탉의 특정 요구에 대한 깊은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수세대에 걸친 신중한 관찰과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이러한 감수성을 개발했습니다. 제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에 흥분했지만 또한 긴장했습니다. 날씨 조건, 사용 가능한 암탉 품종, 지역 사료 성분, 모든 것이 중국에서 제가 관찰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5가지 에너지 각각을 점진적으로 구현하기 시작했으며 제 농장과 암탉의 특정 조건에 맞게 신중하게 조정했습니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일관적이었습니다. 첫 달 동안 생산량은 약 3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달 동안 누적 증가는 60%에 달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이전 생산량의 2배가 되었고 아래 품질은 현저히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음 몇 달 동안 나타났습니다. 생산량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제 암탉들은 더 많은 알을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오랫동안 이러한 높은 생산량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암탉들의 삶의 질도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분명히 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질병은 사실상 제로로 줄었고 사망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구현 과정에서 저는 또한 현지 조건에 맞는 특정 수정 및 적용을 개발했습니다. 중국 기술의 근본 원칙을 존중했지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과 재료를 사용하여 적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중국 사료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구할 수 없는 중국 약초에 대한 현지 동등물을 개발했습니다. 제 지리적 지역의 특정 기후 조건에 맞춰 조명 패턴을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기술을 구현하기에 더 실용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도 크게 절감했습니다. 필요한 많은 재료와 재료들이 이전에 사용했던 기존 방법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적용 중 하나는 전통적인 중국 관찰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이었습니다. 저는 환경 조건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센서를 사용하지만 리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에너지 균형 원칙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이 조합은 전통적인 방법만 사용하거나 현대 기술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일관되고 정확하게 최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의 통합은 더 견고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저는 또한 이러한 기술을 다른 생산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교육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수백 명의 농부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게 비범했습니다. 작업장의 규모, 암탉의 유형 또는 특정 현지 조건에 관계없이 중국 기술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생산자들은 생산량의 상당한 증가, 품질 향상, 운영 비용 절감을 경험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마리아 엘레나라는 생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뒷마당에 겨우 15마리의 암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여 그녀는 15마리의 암탉이 이전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키우던 50마리의 암탉보다 더 많은 알을 생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경제적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녀는 사업을 확장하고 그것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극단에서는 5,000마리 이상의 암탉을 가진 상업적 사업장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생산성과 수익성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의 구현은 그들의 생산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중국 기술의 이론적 기반을 이해했으므로 이 혁명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자신의 농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실용적인 측면을 깊이 파고들 때입니다. 이 부분에는 좋은 결과와 비범한 결과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상세한 비밀과 고급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기술의 성공적인 구현은 생산자로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닭을 기르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기술이 여러분의 생산을 변화시키고 새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영감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묻으려고 했던 역사적 지혜를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 번영의 씨앗을 심으세요. 다음 지식의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